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본능입니다.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여기에 의미와 상징을 더하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신의 표현이 됩니다. 옷이나 물건 표면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패턴과 상징을 문양이라고 하는데, 문양은 그 시대 사람들의 약속과도 같아서 어떤 마음으로 문양을 표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옷에도 문양을 넣었을까요? 고구려 무용청 벽화에는 물방울 무늬를 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수산리 벽화에는 줄무늬 치마를 입은 여인이 보입니다. 지금 입어도 멋스러운 옷들입니다. 조선시대 선조들의 옷에 나타난 문양, 특히 홀례 때 입은 옷에는 더 화려하고 더 의미 있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여쁜 신랑 신부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신랑은 검은색 양복을, 신부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참 아름답습니다. 옛날 결혼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신랑은 사무관대, 신부는 화롯,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일생을 두고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날이 바로 홀례날입니다. 신부가 입은 화롯은 큰 옷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에서 유래되었답니다. 정말 크지요? 화롯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왕비와 공주, 옹주가 대례복으로 입던 옷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옷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홀례식에는 평민들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화롯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화롯은 지금도 결혼식 패백옷으로 아름다움을 자아내지요. 화롯에는 다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화롯 중 가장 오래된 옷은 조선 23대 순조왕의 둘째 딸 보공공주가 1830년 결혼할 때 입은 화롯입니다. 보공공주의 화롯에는 어떤 문양이 있을까요? 화롯의 겉감은 붉은색 도류 불수단입니다. 도류 불수단은 복숭아와 석류와 부처의 손무늬를 조합하여 짠 비단을 말합니다. 이미 헝겊을 짤 때부터 문양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연꽃, 모란, 석류, 복숭아, 불로초 등 꽃과 과일 문양, 나비, 원앙 등 동물 문양, 서각, 방승, 보산 등 보배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화롯에는 보공공주의 화롯에서 보았던 꽃과 나비 문양뿐 아니라 봉황, 박쥐, 학 등 다양한 동물 문양, 동자 문양, 문자 문양 등이 수와 금박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화롯에 새겨진 문자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창, 송, 군자, 지절, 녹죽, 열려, 지정이라. 푸른 소나무는 군자의 절개를 상징하고 푸른 대나무는 열려의 정절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화풍가무 서일상운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니 상서로운 구름이 모인다. 즉 부드러운 바람과 때를 잘 맞추어 내리는 담비와 같이 웃음으로 대하고 남을 편하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처처 방초 출록이고 낙낙 장송 하운이라. 우거진 향기로운 풀들은 봄이면 푸르고 긴 가지 늘어진 키 큰 소나무는 우거진 여름에는 시원도 하구나. 모두 상서롭고 좋은 말들입니다. 화롯 한 벌에 왜 이렇게 많은 글자와 문양을 넣었을까요? 이제 문양이 주는 의미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먼저 모란입니다. 어른 옷, 아이 옷 가릴 것 없이 모란꽃을 많이 새겨 넣었습니다. 옷감을 직조할 때 모란 문양을 넣어서 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란꽃은 자태와 화려함으로 부귀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모란꽃을 병에 꽂은 문양은 부귀 평안이라는 뜻이지요. 어여쁜 여인을 활짝 핀 모란꽃에 비유하여 아름다움과 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인들의 생활도구에서 모란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는 연꽃은
생명의 창조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병풍 속에 연꽃을 쪼고 있는 물새가 보이는데요. 물새가 생명의 씨앗을 획득한다는 의미로 잉태, 등남을 뜻하지요. 또 연꽃과 물고기가 같이 나타나는 문양은 여유로운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맑고 높은 절개를 상징하는 꽃, 국화입니다. 늦은 서리를 견디면서 청초한 모습을 잃지 않는 국화의 생태는 길상의 징조, 상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인들이 비녀머리 뒤에 꽂는 뒷꽂이에도 상감 정자에도 국화 문양이 선명합니다. 사군자의 국화는 힘이 있습니다. 석류는 붉은 주머니 속에 씨앗들이 빈틈없이 들어 있습니다. 자손번창,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홀예복을 비롯하여 혼수용품, 침구 등에 다양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집안의 기물 중에도 석류 문양이 많았습니다. 이른 봄에 꽃이 피어 봄 소식을 전하는 매화는 맑은 향기와 운치가 있으며 순결과 절개의 상징입니다. 겨울이 되면 죽은 것 같으나 다음에 다시 꽃이 피어 장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매화의 매와 누이의 매자가 음이 같아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건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복숭아는 3,000년 만에 꽃피고 3,000년 만에 열매가 맺힌다는 옛 이야기와 함께 목숨수, 복숭아도, 수도라고도 불립니다. 복숭아는 생명과 관계 있는 열매로 장수, 불로장생과 이상향을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복숭아를 그대로 표현한 생활용품들도 있습니다. 불수감이라는 과일을 보셨나요? 부처님 손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불교 문화에서는 매우 신성하게 생각하는 식물입니다. 부처님의 불자와 복복자가 발음이 비슷하여 복의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영지를 불로초라고도 하는데 옥석 바위로부터 솟아오르는 물 그리고 그 바위 틈에서 자라는 불로초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불로초 영지는 장생불사의 상징적인 문양으로 십장생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초는 신선의 풍취가 있고 불에 탄 후에라도 속심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온다 하여 장수와 기사회생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식물입니다. 여지는 우리가 흔히 리치라고 부르는 과일입니다. 둥근 원형의 과일로 한자 으뜸원과 음이 같아 으뜸이고 총명하라는 뜻을 상징합니다. 보문, 보배 문양은 진귀한 물건과 보석 문양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는 길상 문양 중 대표적인 형태이지요. 보건공주 화롯에는 수많은 보문이 줄을 지어 수놓아 있습니다. 보계, 서각, 금정, 부채, 백계, 호리병, 보산, 파초선, 방승, 보주, 서보. 화롯의 곳곳에 보문이 숨겨 있습니다. 보건공주 화롯 앞판과 소매의 금박으로 찍은 문양이 원앙입니다. 원앙은 수컷인 원, 암컷인 앙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한 쌍의 원앙은 어느 한쪽을 잃더라도 새로운 짝을 얻지 않는다 하여 부부의 애정 또는 백년 화목을 상징합니다. 나비는 봄에 나타나기 때문에 소원 성취와 입춘되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비 한 쌍이 꽃과 함께 있는 것은 부부 금슬을 상징하며 자유와 아름다움을 뜻하지요. 여인들의 장신구, 가구 등에 폭넓게 사용합니다. 물고기 문양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한 번에 많은 알을 낳기 때문에 다산을 의미하며
한시도 쉬지 않는 물고기의 특성에서 부지런한 수행의 의미로도 여겨집니다. 물고기를 잡아 풍요로움을 확보하려는 소원도 담겨 있습니다. 봉황은 상상의 새입니다. 수컷인 봉, 암컷인 황을 함께 이루는 말이지요. 고상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어 왕비에 비유되거나 태평성대를 예고하는 상서로운 새로 여겨집니다. 궁궐에서도 봉황을 다양한 문양으로 사용합니다. 흉배에도 봉황이 있습니다. 봉황과 새끼 봉황을 함께 수놓아 자손들이 집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화롯 수본도 보입니다. 스란 치마에도 당이에도 구름 문양과 함께 표현한 운봉문이 있습니다. 새 속에서 벗어난 상서로움과 높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옛날 물건에는 박쥐 문양이 많습니다. 박쥐의 한자 편복의 복이 복복과 같은 소리를 낸다 하여 복을 비는 마음을 박쥐 문양으로 표현합니다. 댕기에는 박쥐를 쌍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은데 쌍복을 뜻합니다. 복과 숫자를 가운데 두고 박쥐가 삥 둘러싼 모습은 오복을 뜻합니다. 덩굴이나 만자와 함께 사용하여 만대에 이르도록 장수의 복을 받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학은 실존하는 새임에도 신비스럽고 영적인 존재로 인식되며 십장생의 하나입니다. 속세를 벗어난 청초함과 장수를 의미합니다. 백학은 관리들의 관복에 착용하는 흉배에 수놓아졌습니다. 봉황이 궁중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귀족적인 문양인 반면 학은 부드럽고 온화한 문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학 문양은 구름, 소나무 등과 함께 표현된 경우가 많습니다. 용모가 화려하고 품위 있게 묘사되는 꿩은 관복의 장식 문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친왕비가 1922년 순종을 아련할 때 착용했던 적의입니다. 적의의 적은 꿩이라는 뜻입니다. 옷의 이름대로 꿩이 무려 138쌍 수놓아 있습니다. 봉황과 구름의 운봉문을 금사로 짜놓은 곳도 보입니다. 호랑이는 용맹하고 위엄이 있으며 병을 막아주고 복을 상징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매년 정초가 되면 호랑이 그림을 용 그림과 함께 대문에 붙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용맹을 상징하여 무관들의 흉배에도 사용했습니다. 사람도 문양으로 사용하였을까요? 네, 동자 문양이 있습니다. 동자는 결혼하지 않은 아이를 말합니다. 동자 문양은 다산을 상징하며 도자기 등 생활용품에도 화롯에도 사용하였답니다. 웃음을 머금은 천진한 표정으로 포도줄기나 연꽃줄기, 복숭아가지 등을 잡고 누니는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연을 소재로 한 문양도 많습니다. 해, 구름, 산, 물, 돌, 그리고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 등 자연과 동식물이 함께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이들은 영원히 혹은 아주 오래 살 수 있는 생명을 상징하는 10가지 십장생입니다. 십장생은 오랜 세월을 두고 변치 않기 때문에 영원 불멸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10가지가 모두 표현되기도 하고 그중 일부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십장생은 화롯뿐 아니라 모든 의복과 생활용품에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자, 이제 혼례식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댕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부가 원삼이나 화롯을 입고 화관, 족두리를 쓰고 머리 뒤쪽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큰 댕기를 도트락 댕기라고 합니다. 삼각형 모양 댕기 위쪽을 머리에 다는데 아주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도트락 댕기를 자세히 볼까요? 제일 위쪽에 봉황이 보입니다. 봉황은 상상 속에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새로 태평성대를 예감하는 상서로운 새입니다. 정조를 나타내는 국화꽃 문양도 있네요. 성류도 보입니다.
석류 알갱이가 많은 것처럼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입니다. 도투락땡기를 한 사람이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한자 복복자도 있습니다. 도투락땡기를 뺑 둘러서 아자 문양도 넣습니다. 아자문은 연속된 무늬가 나타나기 때문에 영원히 뻗어나가는 것, 즉 장수하라는 뜻입니다. 비녀에 둘러서 양쪽 앞으로 길게 늘어뜨리는 댕기도 있습니다. 앞댕기, 들임댕기라고 부르지요. 앞댕기 가운데에 봉황 2마리가 마주하고 있고 양쪽 끝에는 꽃 문양과 석류 문양, 복복자 문양을 넣었습니다. 박쥐는 한문으로 복복자의 의미 같아 복을 가져다주는 문양으로 여겨집니다. 국화꽃 37송이를 부금 장식한 앞댕기 양쪽에는 배곡판에 비취 진주 등으로 매화를 형상했고 끝에는 진주로 장식했습니다. 국화와 매화, 순결과 절개를 상징하는 앞댕기입니다. 들임댕기의 일종으로 끝을 모아놓은 고이댕기에는 꽃과 십장생이 보입니다. 조바위 끝에도 큰 댕기가 연결되었는데 댕기에는 북위, 강령, 쌍희 등 복을 비는 한문이 쓰여 있습니다. 조바 위에는 화병에 담긴 불로초를 중심으로 박쥐, 학, 국화, 그리고 목숨 숫자, 복복자 등 길상문자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옷에 아름다운 문양을 어떻게 넣었을까요? 지금이라면 공장에서 옷감에 인쇄를 하거나 기계로 수를 놓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손으로 수를 놓고 하나하나 일일이 금박을 입혀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었지요. 수를 놓을 때는 수본이 있었습니다. 기름종이로 된 본이었지요. 여기에 형형색색 실로 공교하게 수를 놓아 문양을 새겨 넣습니다. 흉배에 문양을 쏘 놓을 때는 나무본도 사용하였습니다. 옷에 금박을 올릴 때도 나무본을 이용하였습니다. 화병에 불로초가 새겨진 나무본을 이용하여 금박을 찍으면 조끼에도 귀주머니에도 복권에도 아름다운 무늬를 새길 수 있었습니다. 복권 아래 모서리에 있는 꽃 문양은 이 나무판으로 찍은 꽃입니다.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재난과 질병에 취약했습니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질병을 막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고 복되게 오래 살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래서 길상, 복받을 의미가 담긴 문양을 어린이 의복에 많이 새겨 넣어 자녀가 장수하며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영친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이구의 돌복을 보면 모란 문양이 직조된 원단에 박쥐 문양, 꽃 문양, 길상 문자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화롯에서 보던 길상 문자와 같은 문자입니다. 파란 어린이 조끼에는 부여해 수여산이라고 새겨 있습니다. 바다같이 부귀하고 산같이 장수하라는 뜻입니다. 장수와 복을 함께 기원하고 있네요. 이 옷을 입힌 부모의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아해박물관에 소장된 굴레를 살펴보면 굴레 앞부분과 옆부분에 꽃과 과일, 새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거북, 나비, 꽃, 바위, 산, 불로초, 그리고 호랑이가 있습니다. 굴레끈 앞에는 거북, 사슴, 학, 소나무, 구름, 해, 대나무가, 굴레끈 뒤쪽에는 나비와 꽃 문양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셀 수 없는 바람이 굴레 하나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십장생처럼 불변하고 장수하는 문양들을 함께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란을 수놓은 턱받이, 호랑이처럼 용맹하기를 바라는 호건, 쌍희와 국화, 박쥐문을 금박한 전복, 연꽃과 모란과 나비가 한데 어우러진 까치 두루마기, 그리고 탈해버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소원을 정성껏
아름답게 한 올 한 올 아로새겨 넣었습니다. 우리 옷에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문양이 더해지니 특별한 우리 옷의 격이 살아납니다. 또한 옛 선조들이 기원하는 선한 마음이 옷으로 드러나는 것도 참으로 귀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옷과 옷에 새겨진 정신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옷에서도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